안녕하세요. 컬러랑의 배영미입니다. 오늘도 10분 드로잉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어떻게 10분에 그리나 어렵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베네치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가 창문만을 확대해서 찍었던 건 아니고요. 큰 건물 사이에서 이 창문이 괜찮다 해서 발견해낸 사진입니다. 매번 현장에서 그리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도 예쁘고 다 좋은데요. 10분 안에 해보려고 해서 여기 꽃 화분 하나만 그려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크게 그리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게 그리면 조금 빨리 끝날 수 있을 텐데요. 스케치는 좀 양 옆에까지 해놨다가 얘를 시간을 보고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조금 밀도가 떨어지더라도 가볍게 양스를 하듯이 또는 형태 연습을 하고 또 색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좀 생략을 하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서 너무 복잡한 풍경인데 잘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한두 가지는 조금 편안하게 연습처럼 그려보실 수 있는 장면들이 꼭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여행 사진들을 뒤져보시면서 그림 그릴 만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간을 누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중심선 어디에 얼마만큼 그릴 건지 이렇게 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신데요. 이 연필을 느슨하게 잡고 꼭 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왠지 시간이 가면서 항상 마음이 쪽박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로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은 또는 아니면은 오늘 아니고 촬영 이후에도 이 옆에까지 그려보려고 미리 자리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거여서요. 화분의 옆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작업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그리게 되면 기울기를 맞춰야 돼가지고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면은 정면만 사각형만 그리게 돼서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의 위치만 이렇게 크게 동그랗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창가에 있는 꽃들이어서 사실 꽃잎이 아주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 느슨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지우개로 지우시는 게 더 좋고요. 뒤로 지우다 보면은 잘 안 지워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다 달아서 지우기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화분 밑으로도 꽃잎과 꽃이 늘어지기 때문에 꼭 일자로 딱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꽃잎이나 초록의 잎들이 내려올 수 있게 공간을 남겨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연필선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좀 자유분방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도 왼쪽에서 와서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살짝 지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빨간색을 이용해서 이제 꽃을 그릴 텐데요. 꽃을 그리다 보면 너무 동그라미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모든 꽃이 다 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뒤로 나가 있는 꽃들 또는 뭐 앞쪽에서 늘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타원형으로 슬쩍 잡아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도화지를 반듯하게 놓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시다 보면 얘를 이렇게 조금 움직이시면서 손은 편한 방향으로 있고 도화지를 살짝 왼손으로 밀었다 당겼다 하시면서 좀 더 편안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그냥 선들을 끌고 다니면서 색연필을 끌고 다니시면서 자유롭게 선들을 좀 남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풍경 그림이 이제 드로잉 하실 때 있어서 여러 가지를 연습해 볼 수 있고 또 형태가 조금은 달라지더라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해 보시는 분들에게 아마 제일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지금 힘을 주었다 뺐다 하면서요. 조금 여린 잎, 약간 진해지는 이파리들을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연필을 돌리면서 그리면은 이제 색연필의 뾰족한 부분들을 계속 찾아서 그리실 수가 있고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그리게 되면 얘가 뭉툭해지기 때문에 두툼한 선으로 넓은 면적을 빨리 채우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꽃부터 잡아두시는 게요. 나머지를 초록으로 채우면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빨강색이랑 조금 번지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면 스케치를 꼼꼼하게 해두신 다음에 노란색, 초록 이렇게 연한 색깔부터
표현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조금 진한 색으로 꽃의 안쪽 또는 꽃의 밑에 부분을 조금 진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는 꽃들은 조금 꽃잎 색깔이 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두 다 혼색해버리지 마시고요. 요 지금 쓰는 색깔 그대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4분이 지나갔습니다. 보이시는 것보다 조금 넉넉하게 꽃의 사이즈나 꽃의 개수를 늘려서 그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그려놨는데 나중에 초록이 들어오고 나면 항상 조금 꽃이 모자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꽃대를 그리시면서 늘어지는 방향을 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직선으로 지그재그로 막 밀면서 이런 선들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둥글둥글 선들을 굴리시면서 볼륨감 있는 채색이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가운데는 좀 빛을 받아서 밝기 때문에 노란색을 쓸 예정이어서요. 조금 연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화분 바깥으로 아주 풍성하게 늘어지는 꽃잎들 또는 이파리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요. 그리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살짝 이파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좀 늘어뜨리면서 그리셔도 좋습니다. 대부분 꽃 밑에가 어두워지기 때문에요. 고기는 슬쩍 칠하고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진한 색이 또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5분 4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란색을 먼저 올리셔도 좋은데요. 노란색을 하고 나면은 잘 색깔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색연필이 잘 뭉치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색의 연두색이나 연두색보다 조금 진한 초록색을 먼저 사용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노랑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진한 색으로 어두워지는 잎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밝은 색을 넉넉하게 해두셔야 중간에 색이 섞이면서 진한 색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꽃 밑 위주로 해서 어둡게 표현을 하고요. 외곽에 좀 툭툭 찍어주는 선들이 있어도 또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해두고 가운데는 살짝 노란색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노랑을 쓰고 초록을 써서 만들어내는 연두색보다 더 좀 밝은 연두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놓고요. 그냥 조금 모자르더라도 일단 넘어가서 밑에 화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받아서 밝은 쪽에는 좀 밝은 주황을 미리 이렇게 깔아두고요. 조금 어두운 갈색으로 그림자, 그다음에 오래된 화분의 느낌들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갈하게 그리는 것만이 사실은 좋은 건 아니니까요. 아주 세밀하게 그려야 되겠다. 이런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면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실 수 있고 또 선에 있어서도 조금 더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두고요. 이게 이렇게 턱이 있는 화분이니까 조금 진한 갈색으로 또 한번 들어옵니다. 한번 색깔을 쓰고 다음 색을 사용하실 때는 분명히 조금 진하게 하려고 사용을 하시는 거니까요. 처음에 깔 때보다 조금 힘을 더 주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밑에 그림자가 있어야 이 꽃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 느낌이 나고요. 그림자와 물체와의 간격이 좀 멀어질수록 이 물체가 떠 있는 느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간격 있게 위에 꽃잎을 너무 따라오지 않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요 갈색이 좀 흐리다 싶으시면 나중에 검정을 좀 추가하셔가지고 좀 더 어둡게 가셔도 좋고요. 반사광 같은 부분에서는 보라색을 혼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빛받은 느낌을 내시려면 이 빛받는 부분에 살짝 노란색을 얹어주시면 조금 더 늦은 오후에 따뜻한 햇빛을 받는 느낌들을 표현하기가 좋으십니다. 네. 진한 색으로 한 번 더 마무리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으시더라도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좀 더 밀도 있게 가실 때는 오늘보다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셔서 15분, 20분 시간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랑의 배영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